네, 수능 특강 독서편 수업 계속됩니다. 자, 오늘은 융합 3지문이에요. 융합 3지문. 자, 254쪽입니다. 자, 같이 읽으면서 자, 분석해 봅시다. 자, 필기 준비하고 자, 1번 문단. 일반적으로 오염물질 발생이 증가하면 그 피해도 증가하죠. 자, 이 오염과 피해와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한계 피해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데, 자, 이거 한계자 들어가는 것들이 몇 개 있죠. 경제 관련 지문에서 한계 비용이라든가 한계 이윤. 자, 이거 그때 익힌 한계 같은 거죠. 자, 예를 들어 경제 관련 지문에서 자, 한계 비용이다. 자, 제품이 자, 한 개 더 추가 생산될 때 전체 생산 비용 중에서 제품 한 개 생산이 비용에 작용하는 그 부분이 얼마인가? 이게 한계 비용이죠. 자, 한계 피해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환경 피해가 쭉 발생하는데 오염물질 한 단위가 더 증가할 때마다 전체 피해 중에 어느 정도 피해의 증가분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을 따지는 게 한계 피해 함수입니다. 자, 이런데 이는 오염 배출량의 증가에 따른 자, 개념을 이렇게 잡았죠. 오염 배출량이 증가하는데 이에 따른 추가적 오염물질 한 단위가 추가적으로 이 배출량에 대해서 끼치는 피해의 변화량을 보여준다. 전체 오염물질 배출량 중에서 그 한 단위가 추가됐을 때 추가 배출량이 어느 정도인가, 그 변화량을 보여주는 게 한계 피해 함수입니다. 한계 피해 함수 개념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한계 피해 함수를 나타낸 그래프에서 일반적으로 가로축은 밑에 나와 있죠. 이 가로축은 X축, 가로축은 오염물질 배출량입니다. 자, 가로축은 주어진 기간 동안 환경으로 배출된 오염물질의 총량을 제시한 것이고, 자, 세로축은 환경 오염으로 인한 한계 피해를, 자, 한계 피해라는 게 한 단위, 오염물질 한 단위가 증가할 때마다 그 한 단위가 끼치는 피해의 양이 어느 정도냐라는 것이죠. 여기서 다시 한번 한계 피해를 개념을 잡고 있어요. 한계 피해란 배출된 추가적 단위 오염 물질당 발생하는 피해. 그러니까 개념상 전체 피해 중에 한 물질 추가가 어느 정도 피해에 더 기여하는가, 그 피해량의 피해 변화량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계 피해 함수 그래프는 발생되거나 배출된 오염물질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 피해도 증가하기 때문에 자, 우상향, 즉 우상향 비례 그래프가 되겠죠. 자, 이렇게 어떤 것이건 우상향 선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게 이 우상향의 양상이, 자, 동그라미 칩니다. 우상향의 양상. 밑에 보는 것처럼 MD1선하고 MD2선이 다르죠. 자, 기울기가 다릅니다. 그 양상은 자, 밑줄 두 개 칩니다. 오염물질의 종류 밑줄, 어떤 오염물질이냐, 또한 처한 상황 밑줄, 이 두 가지에 따라 달라진 오염물질의 종류와 자, 똑같은 오염물질을 할지라도 컨디션, 그 어떤 상황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이냐, 뭐 상황이 여러 가지겠죠. 그 생산 그 여건도 되겠고, 그 다음에 오염물질이 파급되는 주변 환경의 차이도 있겠죠. 계절별, 또 온도별, 도시냐 농촌이냐, 주변에 유사업종이 있느냐 없느냐, 뭐 등등에 따라서 그 피해의 정도가, 즉 우상향 양상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단으로 갑니다. 자, 얘기가 좀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갈 거예요. 자, 2번 문단. 자, 동일한 오염물질 괄호축입니다. 자, 똑같은 오염물질이다. 가령 이산화, 황이다. 자, 똑같은 오염물질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서로 다른 피해 함수가, 한계 피해 함수가 있을 수 있죠. 자, 오염물질의 종류가 똑같을지라도 이제 위에 처한 상황이 다르면 달라질 수 있죠. 피해 함수가, 피해 정도가. 오른쪽 그림에서 두 가지 한계 피해 함수의 그래프 중 MD1의 경우 배출량 E1 수준에서 한계 피해는 12원이 됩니다. E1만큼 오염물질이 배출됐을 때 한계 피해액은 10이라는 얘기죠.
자, 이는 배출량 수준이 2원일 때 여기다 자, 여기 총 자, 여기 y축을 봅니다. y축이 총 피해액이 아니야. 한계 피해액입니다. 한계 피해액이니까 총 피해액은 그 누적량을 합쳐야 돼요. 자, 이때 오염물질 한 단위 배출로 인해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피해, 이 피해가 총 피해가 아니고 한계 피해입니다. X축이 한계자 주목하세요. 한계 피해가 12원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세로축으로 측정되는 곡선의 높이가 한계 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원과 그 다음에 한계 피해가 제로였던 시절, 이 제로선이죠. 자, 그리고 피해 발생이 요 지점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자, 이 원과 한계 피해가 제로인 점 사이에 곡선 면적인 이 아래쪽 B 영역, 이 B 영역이 누적 총 피해입니다. 그래서 배출량이 2원일 때, 자, 단지 이 12는 한계 피해니까 요 각각의 배출량 각각의 단위마다 발생한 요 피해액들을 각각 합산해야 되겠죠. 누적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 B는 배출량이 2원일 때 발생한 총 피해를 이렇게 면적으로 제시한 거죠. 다시 한번 총 피해가 자, 2원일 때의 총 피해, 이것을 나타내는 게 누적 면적 B가 되겠죠. 자, 이어갑니다. MD1과 MD2가 동일한 오염물질로 인한 한계 피해 함수를 나타낸다고 가정한다면 이 두 곡선의 차이, 즉 한계 피해 함수를 자, MD1에서 MD2로 오염물질은 똑같은데 이렇게 피해 양상이 MD2가 더 큰 자, 그런 곡선의 차이가 나타나는 그런 요인이 뭔가? 이게 위에 나와 있는 처한 상황이 되겠죠. 처한 상황. 자, 그것은 이 똑같은 오염물질을 할지라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가, 피해에 노출된 인구수, 그 다음에 오염물질이 노출된 시기, 여름이냐 겨울이냐 등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자, 이제 3번 문단 갑니다. 자, 잠깐만. 그래요. 자, 3번 문단 가서 봅니다. 자, 이 오염물질 배출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문제를 야기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수반되기 함께 따르기 마련이다. 자, 기업은 환경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줄이려 하는데 오염물질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되겠죠. 이때 발생하는 비용을 낮추고 감소시키기 위한 비용이란다. 한계 피해 함수 마찬가지로 한계 저감 비용, 이 저감 비용 역시 한계의 개념을 도입하여 한계 저감 비용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 한계 저감 비용의 가로축은 오염물질의 배출량 똑같죠. 한계 피해 함수랑 자, 가로축은 똑같이 오염물질 배출량을 나타내기 때문에 오염물질 배출이 전혀 통제받지,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통제받지 않은 배출량 수준은 엄청나게 많겠죠. 즉 어떤 저감 활동도 수행하지 않았을 때의 높은 배출량 수준을 출발점으로 하여 왼쪽으로 이동하며 배출의 저감에 따른 한계 비용 발생을 세로축에 표시한다. 이 문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잠시 요거를 자, 뒤에 문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자, 그래프 처리를 해서 동시에 보도록 합니다. 자, 화면 조정을 해줄게요. 자, 좀 더 줄이고 자, 이쪽을 이렇게 같이 봅니다. 자, 화면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자, 적응을 해봅니다. 자, 여기서 자, 한계 저감비용 함수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건데 자, 요점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가로축 한계 저감비용 함수의 가로축이죠. 가로축은 오염물질 배출량이다. 오른쪽 그림 봅니다. 자, 가 상황, 나 상황이 있는데 둘 다 x축 가로축이 배출량이죠. 오염물질 배출량입니다. 한계 피해 함수랑 똑같죠. 그 다음에 자, 전혀 통제받지 않은 배출량, 즉 저감 활동이 수행되지 않을 때 배출량이 이렇게 오른쪽 끝이
배출량이 이렇게 높은 상태입니다. 오른쪽이니까 이렇게 진행할수록 높겠죠. 이렇게 아주 높은 수준이에요. 이 높은 상태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며, 자, 왼쪽으로 이동할수록 배출량은 줄어들지만 저감 비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배출 저감에 따른 한계의 비용 발생을 세로축에 표시한다. 해서 출발을, 자, 높은 배출량에서 배출량을 줄여간다. 줄여갈 때마다 비용은 이렇게 올라가죠. 해서 반비례 곡선이 만들어진 겁니다. 배출량을 줄여갈수록, 자, 저감 비용은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 읽어봅니다. 한계 저감 비용 그래프는 이 가로축이 제로에 근접한다. 배출량을 줄여간다는 얘기죠. 그럴수록 곡선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형태를 띠며, 자, 올라간다. 그래프가 올라간다는 거죠. 자, 그래프로 우리가 다 본 상태입니다. 잠시 이 그래프를 봅니다. 이 그래프는, 자, 청색으로 표시한 게 이게 한계 피해 함수 그래프죠. 이게 한계 피해 함수 그래프. 이쪽이, 자, 색깔을 바꿀게요. 자, 그 다음에 아니다, 거꾸로다. 자, 잠시 거짓말했습니다. 자, 색깔 바꿉니다. 약간 번거롭네. 자, 이게 한계 피해 함수 그래프. 이게 한계 피해 함수 그래프. 그 다음에 우리 다 생각을 하면서도 손동작이 느립니다. 이게 한계 저감 비용 함수 그래프입니다. 이해할 때는 거꾸로 올라야 되겠죠. 배출량을 줄일수록 비용이 올라간다. 그리고 자, 여기 x축은 똑같은데 배출량 y축을 봅니다. 자, 요 피해액이 한계 피해 함수 그래프의 y축 값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비용은 한계 저감 비용 그래프의, 자, 배출량을 줄이면서 올라가는 비용선이 되겠죠. 그래서 y축은 x축은 공유하고 y축은 한계 피해 함수냐 한계 저감 비용 함수냐에 따라서 y축의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미 다 알고 있죠? 자, 그 다음 문장 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부에서 고민할 건데,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배출량 수준은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이게 정부가 고민할 일이죠. 자, 잠시 생각을 해본다면 오염물질 배출을 사회적으로 제로로 만들 수도 있죠. 관념적으로는 어떻게? 저감 비용을 가령 국가 예산 전부 또는 기업별로 이윤 전부를 다 오염물질 배출을 안 하는 쪽으로 투여를 한다면 배출 제로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게 또 기업의 운영 목적, 국가의 존립 목적이 오염물질 배출 제로를 위해서 국가가 존립하는 건 아니죠. 자, 그러니까 적정 수준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오염물질 배출 수준이 높아지면 배출된 오염물질로 인해 사회 전체 혹은 일부가 입게 되는 피해가 커진다. 반면에 그 배출 수준을 낮추려면 돈이 들죠. 돈이 들어요. 오염물질 저감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이 높아진다. 결국 사회적으로 오염 배출에 따른 피해와, 자, 미치입니다. 피해와 저감 비용의 합을 최소화 밑줄. 자, 피해는 당연히 줄여야 되고, 그렇다고 돈을 엄청 많이 쓸 수는 없잖아. 저감 비용도 줄이고 해서 두 개의 합을, 자, 피해도 낮추고 저감 비용도 낮추는 그 합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그런 차원의 효율적인 배출량은, 이제 공식이죠. 자, 사회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배출량이 어느 정도냐? 두 가지 한계 비용이, 한계 피해 함수에서 얘기하는 한계 비용, 그 다음에 한계 저감 비용, 이 두 가지 한계 비용이 서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수준, 즉, 자, 이 그래프로 얘기한다면 한계 피해 함수 곡선과 한계 저감 비용 함수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오른쪽 그래프 가야 되겠죠? 자,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뭐 가만 가지고 나가 좀 그림이 크니까 나를 봅니다. 자, 한계 피해 함수 이것과 한계 저감 비용 함수 그래프 이것이 만나는 지점. 이 만나는 지점의 배출량이 여기 E2로 돼 있죠. 이 배출량이 가장 효율적인 배출량이 되는 것이고 이때의 비용 이 W2가 물론 이때가 만나는 지점에서 이때는 한계 피해액과 한계 비용이 일치한다 볼 수 있겠죠. 총 피해액, 총 비용이 아니라 한계 피해액, 한계 비용이 같이 W2에 해당하는 금액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단 갑니다. 만약 특정 유형의 오염물질, 이걸 동일한 오염물질로 간주해도 돼요. 동일한 오염물질에 대한 오염물질은 똑같은데 A 기업, B 기업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똑같은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낮추려고 하는데 상이한 한계 저감 비용을 A 기업이 그 오염물질 배출을 낮추기 위해서 들어가는 한계 저감 비용, B 기업이 들어가는 비용 이것이 상이 서로 달라요. 자, 가령 오염물질 1톤을 줄이는데 A 기업은 1,000만 원 들고 B 기업은 500만 원 들고 이렇게 한계 저감 비용이 각각 다를 때 이러한 다수의 배출원, 아까 A 기업, B 기업 두 개 회사가 있었죠. 다수의 배출원이 다수의 공장이라고 봅니다. 그런 공장이 있는 상황이라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배출량을 각 배출원에게 각 회사별로 어떻게 분배해야 할까? 자, 이것은 결정된 배출량을 사회적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분배하기 위해서는 최소 비용으로 분배하기 위해서는 좀 크게 보이려고 했더니 또 잘 안되네. 자, 그냥 이렇게 놓고 봅니다. 자, 공식이 나오니까 미소칩니다. 한계량 균등화 원리 밑줄 괄호칩니다. 자, 형평에 맞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한계량 균등화 원리가 적용돼야 한다. 이제 그 설명입니다. 이는 여러 배출원, 여러 공장들 모두 동일한 한계 저감 비용을 가지도록 동일한 동그라미 한계 저감 비용이 같게끔 하도록. 아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은 일정량을 줄이는데 1,000만 원 들고 어떤 기업은 500만 원 들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한계 저감 비용이 똑같이 세임이 되도록 그런 차원에서 총 배출량이 배분되어야 그래야지 총 한계 저감 비용이 최저가 된다는 것이다. 자, 공식 중 제일 중요한 것은 동일한 한계 저감 비용을 맞춘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총 배출량을 분배하자. 그렇게 돼야지 총 한계 저감 비용이 최저가 된다. 예를 들어 왼쪽 표와 같이 통제가 없는 상황에서 A, B가 특정 오염물질을 각각 10톤씩 배출할 때 A도 10톤, B도 10톤 합해서 20톤이 배출되고 있어요. 이때 사회적으로 이 오염물질 배출량을 우리나라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을 맥시멈을 10톤으로 통제한다. 큰일 났죠. 합쳐서 이 사회 가정을 이 사회에 딱 두 회사만 있다 치고 두 회사가 이미 통제가 없는 상황에서 합쳐서 20톤 배출하고 있었는데 국가에서 합쳐서 10톤으로 이 리미트를 줬어요. 통제한다면 기업 A와 B에 허용된 배출량 10톤을 배분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제일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반띵이죠. 그죠? 10톤이다. 그럼 너희들 A 5톤 배출해, B 5톤 배출해, 그 정도만 배출해. 그래서 5톤으로 지정할 수 있겠죠. 자, 표를 가지고 볼까요? A도 5톤, B도 5톤이라면 A는 한계 저감 비용이 5원이고 B는 한계 저감 비용이 8원인데 여기서 잠시 한계 개념을 익혀봅니다. 지금 5원, 8원이라고 했는데 이 개념이 뭐냐면 A의 경우에 6톤에서 1톤으로 1톤을 한계 톤수
1톤을 추가로 줄이는데 1톤을 추가로 줄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5원이란 얘기야. 1톤을 줄이는데 5원이 들어간다는 얘기. 자, 또 갑시다. 7톤에서 6톤으로 줄이는데 4원이 들어간다. 8톤에서 7톤으로 줄이는데 3원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미리 좀 예습할게. 자, 그러면 A 기업이 5톤으로 배출량을 줄인다면은 총 저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 자, 이 5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6톤에서 5톤으로 1톤 줄일 때의 한계 저감 비용이고 총 비용은 이걸 다 합산해야 되겠죠. 0원, 1원, 2원, 3원, 4원, 5원 해야지 저 5톤까지 줄였을 때 들어가는 총 비용이 나올 거야. 그죠? 그런 식의 셈을 해야 됩니다. 자, 문장 계속 따라갑니다. 자, 국가에서는 자, 각각 합쳐서 10톤을 인정한다. 배분 방법. 만약 A, B가 모두 동일하게 5톤씩 저감하도록 분배한다면 이거죠. 그죠? 그러면 자, 한 개는 5원, 8원인데 총 비용을 계산해야 되잖아. 그러면 오염물질 저감 비용은 자, A 기업의 경우 이걸 다 합해 봅니다. 1, 2, 3, 4, 5 다 합치면은 15원이 나오고 자, B의 경우에는 1, 2, 4, 6, 8원까지 합쳐야 되겠죠? 그러면 자, 21원이 나옵니다. 그럼 15 더하기 21 하면은 요 두 기업이 다 5톤씩 냈을 때 총 저감 비용이 36원이 됩니다. 36원. 이것이 사회적 총 저감 비용이라 볼 수 있죠. 36원이. 하지만 자, 이 계산법은 반띵해서 10톤을 5톤 5톤 나누는 이 방식은 그냥 편의적으로 생각해 본 거고 어디에 맞다? 한계량 균등화 원리에는 맞지 않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원리를 적용해서 봅시다. 자, 기준이 뭐다? 동일한 한계 저감 비용을 갖도록 하는 거죠. 자, 그 설명. A와 B가 동일한 한계 오염 저감 비용인 6원을 갖도록 자, 여기까지 끌어봅니다. 자, 이 얘기를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자, 6원까지 바로 가지 말고 자, 이 기준 동일한 한계 저감 비용 해봅니다. 자, 한계 저감 비용이 같은 거 찾아봐. 0원 이것도 한계 저감 비용이 동일한 거죠. 근데 사회적으로 통제를 합쳐서 10톤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0원일 때는 합치면 20톤 되지. 각각이 10톤씩 배출이니까 20톤이지. 이건 안 맞는 거야. 또 같은 액수 찾아봅니다. 1원. 그러면은 각각 9톤이니까 곱하기 하면 18톤이니까 사회적 목표 넘어서죠. 또 2원도 한계 저감 비용이 같은 건데 하면 16톤이 나오니까 이것도 리미트를 넘어서잖아. 이런 식으로 자, 동일한 한계 저감 비용을 찾아봅니다. 자, 4원이 있어요. 이때는 6톤, 7톤이니까 13톤이니까 이것도 오버되잖아. 그 다음에 이제 6원, 4원으로 가봅니다. 자, 기준점 한계 저감 비용이 같은 액수를 찾아라. 그리고 톤수 배출량을 봅니다. 자, 6원일 때 자, A 기업은 4톤이고 B 기업은 10톤. 이제 사회적 통제선 10톤을 만족시키죠. 그러면 이제 딩동댕인 거야. 자, 그러면 한계 저감 비용이 A는 6원, B도 6원일 때 이때의 배출량이 허용된 10톤을 자, A는 4톤 배출하도록 하고 B는 6톤 배출하도록 하면은 사회적 목표선에 맞고 한계 저감 비용의 수준에 맞는 균등 분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설명을 이제 문장으로 봅니다. 자, 이제 한계 오염 저감 비용 6원이 되도록 A에게는 4톤, B에게는 6톤을 허용해서 배출하게 한다면 자, 여기까지의 총 저감 비용을 챙겨봅니다. 1, 2, 3, 4, 5 플러스 6 해야 되겠죠. 그럼 21원이 나와. 자, B의 경우에는 1, 2, 4, 6까지 나오겠죠. 그럼 13원이 나와. 합치면은 34원이 되겠죠. 앞에 거 36원하고 비교하면은 사회적 총 비용이 마이너스 2원 이렇게 줄어들게 되겠죠. 이런 방식이 자, 명칭 뭐였더라? 한계량 균등화 원리가 적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러면 될 것 같은데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합리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또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배출량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기업별로 차등하게 할당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위의 방식이 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오염물질 배출권 거래제도이다. 자, 뭔가 봅니다. 배출권 거래제도는 정부가 오염물질에 대한 적정 오염 수준, 즉 말을 바꾸면 적정 배출량 허용 수준이죠. 그걸 정해서 우리 사회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오염 수준이 여기까지다. 이렇게 정한 후 그 수준만큼의 배출권을 각 오염 배출원에게 발행하고 약간 내용이 허술한데 이 발행한다는 게 돈 주고 판다는 것인지 무료로 준다는 것인지 이건 약간 애매합니다. 자, 배출권을 각 공장별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에 그를 발행을 하고 각 배출원이 공장들이 회사들이 자유롭게 이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오염물질 배출을 자체적으로 저감하는데 드는 한계 비용이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그 정화시킬 거야. 자,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은 배출권을 받고는 가령 톤당 오염물질 배출이 우리 자체 비용으로 했을 때, 우리 자체 기술로 했을 때 톤당 5,000원이 들어. 그런데 다른 회사에서는 톤당 15,000원이 들어서 어디 배출권을 한 장에 만 원으로 파는 기업이 없나? 이렇게 두리번 살필 때 이때는 저감 비용이 낮은 회사에서는 저쪽이 사고 싶은 금액이 만 원이라면 자체 비용으로 정화시키고 배출권을 장당 만 원씩 그 기업에 팔면 되겠죠. 그래서 저감 비용이 작은 기업은 부여받은 배출권을 팔면 되는 거고, 또 저감 비용이 큰 기업은 톤당 15,000원 들어가는데 판매되고 있는 게 만 원에 배출권이 판매되고 있다면 배출권을 사는 게 유리하죠. 배출권을 사는 거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때 배출권의 가격은 어디까지나 수요 공급 이론이죠. 수요 공급의 균형 이론에 입각하여 배출권에 대한 수요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시점에서 형성된다. 자, 배출권 거래제도에서는 오염 배출자들이 배출권의 가격과 자신의 한계 저감 비용을 고려해서 이게 기준이 되겠죠. 자, 현재 배출권 판매 시에 사고 팔 때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지, 우리 회사 자체의 저감 비용이 어느 정도 액수인지 그걸 고려해서 오염 수준을 조정하게 되므로, 자, 여기서 오염 수준을 약간 더 애매한 얘기인데, 오염 수준을 조정한다는 것이 저감 비용이 낮아. 그러면 저감 비용이 낮다? 그럼 유리하게 저감시킬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오염 배출을 많이 하고도 그 최종적으로 배출 전에 과감하게 저감 비용이 낮으니까 저감 장치를 가동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감 비용이 높아. 그러니 그러면 오염 수준을 낮춰야지 우리 회사 살겠다 해서 그런 차원에서 오염 수준을 조정하게 되므로 오염 통제, 오염 통제에 들어가는 비용이 미칩니다. 이 오염 통제에 들어가는 비용은 회사에서 쓰는 비용이 아니라 국가에서 쓰는 비용이겠죠. 그래서 알아서 배출권 가격, 그 다음에 한계 저감 비용을 고려해서 회사별로 자기 회사의 오염 수준을 자체 조정하게 되니까 국가가 나서서 오염 통제에 들어가는 비용이, 국가 나설 경우에 국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최소화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여기까지가 누이 조건 매우 좋은 거죠. 특히나 국가 입장에서는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상당히 많은 건데, 이 배출권 거래 제도를 쓰게 되면은 국가로서는 국가 예산 안 써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여러 회사들도 한계 저감 비용을 낮추는 쪽이 배출권을 팔아서 또 추가 이익을 벌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나름의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배출권을 사고 파는 시장에서 판매자, 구매자 수가 충분히 많지 않으면 배출권이 일방적으로 한계 저감 비용이 낮은 회사에 독점이 되겠죠. 그래서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배출권 가격이 시장 거래에 의해 정해지므로 이 자체가 또 하나의 투기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 이 제도 시행 시에 우려되는 사항이 될 수 있어요. 자, 일단 내용을 분석하는 데 전념을 했습니다. 문제 잘 적응해서 풀도록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수고도 많았어요.